해보자. 자, 보실게요. 사례 들어서 사례 들어서. 자, 보시면 자, 장부상 1기말 재고 자산은 100원 적었대요. 100원. 맞죠?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100원. 근데 법인세법상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120원이래요. 120원. 1기니까 여러분 1기라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초는 없다는 얘기예요. 1기니까 기초는 없지. 기초가 어디 있어?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자산이 여러분들 세법이 증가해야죠. 그럼 당연히 어떤 소득 처분해야 돼요? 그렇죠? 유보죠, 유보. 맞죠? 그래서 유보입니다. 당연히 유보. 자산이 20이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하셨죠? 자, 근데 용어가 그지 같아요. 외워주셔야 돼요. 용어 그지 자체 내거든요. 자, 유보는 이해되시죠? 여긴 됐죠? 그럼 지금 재고자산이 평가가 증가된 거예요? 감소된 거예요? 증가됐죠? 근데 이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증이에요? 평가감이에요? 감이죠? 여기서부터 막 짜증나잖아요, 갑자기? 자, 외워주세요. 재고자산은요, 실제로 용어를 안 외우시면 나중에 검색할 때 못 알아먹어요.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시험에도 이렇게 내요. 뭐냐면, 우리가 좀 그리고 실제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쪽 법인세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이름은요, 법인세에서 볼 때 장부가 평가가 어떻게 돼 있냐로 따져요. 법인세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법인세보다 20원이 감소돼 있잖아요. 자, 다시 one more time. 재고자산 쪽은요, 법인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법인세법상 재고자산보다 어떻게 돼 있냐로 따져요. 이름 자체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보다 장부상 재고자산이 감소돼 있잖아요. 평가가. 그럼 120원에서 바라볼 때 100원은 감소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바라볼 때 세법에서 여기 어디 갔어? 일단 어디 갔어? 여기 세법에서 바라볼 때 바라볼 때 세법상 재고자산보다 장부상 재고자산이 감소돼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들?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다 사례 들어볼까? 만약에 거꾸로 얘가 120이고 얘가 100이래.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용어를? 재고자산 평가 증. 그렇죠, 증. 왜냐하면 세법에서 바라볼 때 세법상 재고자산보다 장부상 재고자산이 20이 증가돼 있잖아요. 제가 만든 용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법인세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들. 저도 몰라. 예, 재고자산만. 저 힘들어,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진짜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래요, 그냥. 재고자산에서 평가할 때는 기준이 법. 예, 그 기준이 법인세가 돼요. 법인세법에서 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감소돼 있냐, 증가돼 있냐 이렇게 따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안 믿으시는 눈치라서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이유 없어요. 농담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세요. 여기 예, 좀 지우고. 방금 우리가 유보 쪽이니까 당연히 가산 조정돼야죠. 일단 여기 평가감 송금불산입은 가산 조정이잖아. 일단 그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상품 평가감 여기까지만 보면 자산이 감소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아니라니까? 세법에서 볼 때 장부가 감소되어 있죠? 세법에서 볼 때 장부가 여기 재고자산 세법에서 볼 때예요. 제가 만든 건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럼 장부가 감소돼 있다라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세법상 재고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산조정 유보인 거예요.
제발 갖다 주시면 안 될까?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알았죠? 어쩔 수 없어. 이건 외워주시. 여러분들 그래서 제 숙제 나갈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그리고 계속 좀 이따 예제랑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 씹으릴 거고. 아셨죠?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요가 만들어진 취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나머지는 다 장부보다 세법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나머지는 장부보다 세법이 증가돼 있냐 감소돼 있냐 따지는 이쪽만 그래. 거꾸로 해서 여기만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한 게 아니야. 요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가야지. 아무튼 그래서 재고자산 여기 평가층. 그래서 저자분도 그걸 아예 서술에 놨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자분도 거기 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짜증나면. 맞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증가돼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법상 자산이 감소돼 있는 거예요. 정 힘드시면 재고자산 쪽은 거꾸로 한다. 그냥 외우시다가 여러분들. 알죠? 어쩔 수 없어 이건. 되셨죠? 자, 그리고 유보니까 가산조정 나와야 되겠죠? 요건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이유 설명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어. 해요? 안 할게요. 그렇지, 안 할게요. 나중에 따로 오셔서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알죠? 그냥 우리는 가산조정이면 되잖아요, 어차피. 알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일기 세무조정 되셨죠,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맞죠?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게 얘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좀 외워주세요.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뜻은 재고자산 혹시 시험에 내면 얘 낸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회사가 신고한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례에서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셨죠?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고요. 회사가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세법도 총평균법이 똑같아. 그럼 이거는 의무 변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둘의 방법이 같잖아요. 같은데 여기 착오로 인해서 금액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착오. 됐죠? 착오로 인해서 자,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총평균법에 따르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어야 돼. 100원. 알겠죠? 100원이라고 가정. 근데 회사가 총평균법에 따르면 그럼 100원으로 해야 되잖아, 평가를. 근데 모르고 잠이 들어가지고 모르고 공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공을 더 붙인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 착오할 수도 있지. 맞죠? 사람이 항상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살면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실수하고 그러지 뭐. 맞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금액은 잘못됐지만 같은 방법으로 한 거 맞죠? 그럼 이때는 의무 변경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무 변경으로 보면 세법은 다시 선의선출법으로도 평가하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지 금액의 차이는 나지만 같은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고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예제도 있어. 예제 있으니까 그걸로 할게요. 다시 설명.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좀만 참아요. 자, 그리고 이제 2기 중에 거래는 없어요. 2기 중에 거래는 하나도 재고자산 거래 없어요. 됐죠? 자, 재고자산 거래가 없으면 2기 말에 잔액이 장부는 재고자산 기말 잔액이 얼마가 돼요? 100, 그렇죠? 100. 거래가 없는데 그대로 금액 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100. 그 다음에 세법은 120. 맞죠? 이렇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거래가 없으면 1기 말
재고자산 금액이든 이기말 재고자산 금액이든 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기의 세무조정 원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죠. 거래가 없는데 무슨 세무조정이 어디 있어요? 세무조정 없죠? 맞죠? 원래 세무조정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데 무슨 세무조정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세무조정을 지금 제가 밑줄 쳤잖아요. 파란색으로. 기말 잔액 차이 조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래요. 알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기말 잔액의 차이를 무조건 하래. 알죠? 해볼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저는 어디가 지금 여러분들 가려우신지 알고 있어. 일단은. 예. 그럼 요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해요. 잘 보세요. 그럼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잔액이라는 거, 여기서 지금 사례에서는 이 세무조정 있죠? 지금 사례에서 이 세무조정은 1기와 2기를 같이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잔액이니까 잔액은 우리 아까 잔액은 과거와 단기를 더하면 단기 말이 되는 거죠. 과거 더하기 단기 하면 단기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 현금 10억, 올해 현금 8억 벌었어. 그럼 단기 말에 현금 18억. 되셨죠? 근데 우리 지금 차례에서 과거에 10억, 올해 8억 벌었어, 현금. 좀 너무 차이가 나긴 한다. 그냥 할게요. 그러면 기말 잔액이 현금 18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정 할 건 8억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18억을 원샷으로 다 하라는 얘기죠. 잔액 차이가 나면. 그렇죠.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근데 원래 세무조정은 지금 사례에서 2기 거 해야 돼요. 2기 거. 2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1기하고 2기를 다 하라는 얘기죠. 그냥 한꺼번에 다. 그럼 2기 거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돼요. 응?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잔액이라는 건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래요. 무조건. 이 두 동네가, 딱 두 동네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곳이. 알았죠?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무조정은 원래 단기 것만 해야 되는데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고 과거의 세무조정을 과거를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과거에 내가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었어. 근데 단기에 현금이 8억 늘었어. 8억이라 하죠. 2억이라 할까? 2억 늘었어요. 그래서 단기 말에 현금이 12억이 요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현금이 12억이에요. 단기 말에. 그럼 우리가 더하기지. 그럼 우리가 깜짝이야,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럼 원래는 세무조정 여기다 쓸게요. 원래 세무조정 요 2억에 대해서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원래 세무조정 얘를 해야 돼요. 원래 세무조정은 얘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시 여기 주황색으로 근데 요 재고자산은 무조건 잔액을 하래. 잔액을. 그럼 잔액을 하라라는 건 요 12억에 대해서 하라는 거야.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은 12억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12억에서 10억 빼면 되겠지. 12억에서 10억 빼면 결론적으로 2억을 세무조정하는 결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잔액 방식으로 하는 거 항상 과거와 단기를 누적으로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단기 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전부 다 세무조정 한꺼번에 다 하고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과거의 차이를 없애준 세무조정 같이 하면
결론적으로 단기 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시면 안 될까? 다시. 다시요. 우리가 세무 조정은 원래 단기 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잔액이라는 건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에요. 잔액이라는 건 당연히. 그럼 우리가 잔액을 해버리면 과거와 단기를 세무 조정을 같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되세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래. 근데 우리가 세무 조정은 결론적으로 오래 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다 세무 조정 일단 한번 하고 과거의 세무 조정을 반대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오래 거만 하는 결과죠. 그렇게 하라는 거. 이론적 논리적으로만 오세요. 알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쉴게요. 여기서 잘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미친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거를 여러분 왜 이걸 안 하면 섞어 쓰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실제로. 단기 거랑 잔액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해야 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결론적으로 원래 그러면 단기 세무조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거래가 없었으니까. 해본다니까요. 자 해볼게요.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무조정이 1기와 2기를 누적하는 거죠. 요 아래 거 1기하고 2기 누적이잖아요. 이 세무조정이 요게요. 잔액이니까. 그럼 우리가 1기의 세무조정을 없애요. 1기의 세무조정을 우리가 없애요. 없앤다라는 게 우리가 추인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과거의 세무조정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애면. 그럼 결론적으로 2기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거. 요게 1기하고 2기를 더한 거죠? 맞죠? 근데 얘는 1기 세무조정이잖아, 1기. 맞죠? 1기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야 될 건 2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색깔 좀 구분할게요. 야. 어떤 걸 할까? 어떤 걸로? 녹색.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1기를 빼는 세무조정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녹색을 여기 1기 빼면 2기만 하는 거 결과가 되잖아요. 오케이, 1기를 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 세무조정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없애자. 1기의 세무조정, 과거의 세무조정을 없애라. 과거에 우리 세무조정을 반대로 하면 세무조정을 반대로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이가. 그게 추인이라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요거 반대 세무조정 하라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하라는 얘기, 요 두 개를. 2기 때는 요 두 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송금불산입이랑 송금산입을 같이 한 결과가 0이 된 거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는 가산조정하는 거고 하나는 차감조정한 거잖아요. 표정 안 좋으신데? 자,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혹시라도 자, 이걸 다시면 아이고, 이거 이제 찍으시는 거네 지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재고자산을 100을 빼요. 얘를 재고자산을 120을 빼. 그러겠다면 과거의 걸 없애주는 게 되잖아요. 응?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거 없애주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그럼 과거의 걸 없애주는 거죠. 그럼 지금 장부는 재고자산을 100 없앴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은 재고자산 120 없앴죠? 없앤 게 세법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그렇지.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니까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차감조정. 맞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재고자산 0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0 만들었고 그냥 이기 말에 한꺼번에 얘만 해버리게 되면 세무조정 되는 결과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자, 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놨어.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요게 2기 말에 잔액 차이가 20원이죠. 맞죠? 잔액. 맞죠? 그래서 우리가 1기 중에 차이가 1기 말에 잔액 차이가 20원이고 2기 중에 차이는 없어요. 맞죠? 없어요. 그래서 2기 말에 잔액 차이가 20원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20원을 한 방에 다 하라면서요. 그렇죠? 한 방에 일단 다 해요. 기말 차이 한 방에 다 해요. 근데 기말이라는 건 과거와 단계 누적이잖아요. 그럼 과거의 차이 20원을 없애면 결론적으로 2기 중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0 잡은 건 마찬가지죠. 해석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차이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1기에 잔액 차이 났던 걸 없애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차이가 났던 걸 반대로 우리가 없애주는 게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이나 부채를 우리가 없애주는 게 추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저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뭐냐면 이거 유보 추인하라는 거예요. 유보 추인하라는 거예요. 얘를 없애고 얘를 둘 다 0으로 만들면 여보세요? 다시. 요게 재고자산 기초 2기초 재고자산 마이너스 100. 자, 보시죠. 그럼 우리가 요것만 한 방에 해요. 요것만. 이게 단기 것만 우리가 단기 것만 우리가 세무조정 해야 되잖아요. 단기 것만. 그럼 단기 것만 세무조정을 하려면 이 차이가 뒤집어져야죠. 그죠? 이 차이가 뒤집어지는 게 얘예요, 얘. 얘를 거꾸로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추인의 세무조정. 일단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설명. 쉬었다가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10분 쉴게요, 여러분들.